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이것은 참혹하다. 어디일까요? 뭐 여러분들도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 예상치입니다. 하반기에도 12억 달러가 적자가 날 것이라는 한국무역협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하반기는 상반기에 수많은 큰 폭의 적자보다는 확 줄어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또 잘못됐네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많이 놀라는데 그래프 수치는 맞습니다. 수치는 맞은데요. 수출은 하반기에 3,227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입은요 3,239억 달러입니다.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죠. 수입이 많다. 수출은 마이너스 3.1%가 늘어나지만 수입은 마이너스 12.4%가 늘어난다. 죄송합니다. 3.1%가 줄어들지만 수입은 마이너스 12.4%가 줄어든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12억 달러 정도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어떤 높낮이 크기 차이는 말고요. 퍼센트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수출은 마이너스 3.1%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수입은 마이너스 12.4%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황이 와서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저는 L자형 침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자형 침체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수출에 대한 것은요. 물량도 줄어들고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부의 기조거든요. 상저하고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중국의 대무역 수지를 보면 2013년에는 628억 1천만 달러가 될 1,000억 달러가 될 628억 1천만 달러가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쭉 줄어들더니요. 2023년에 1월부터 6월 20일까지 보면 마이너스 129억 1,800만 달러입니다. 129억 1,800만 달러니까 그동안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양새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기술 진보가 가져온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요. 부품이나 반제품을 사갔는데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부품이나 반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이나 반도체 반제품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전 세계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는 2차 전지를 생산하려고 들면요, 중국에서 원료를 다 수입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 적자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필품에 대한 거, 먹거리에 대한 것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무역 적조가 심한 데다가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수출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2차 전지의 원료들을 중국에서 계속 수입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도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더 참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수출 순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위였거든요. 근데 6위가 떨어졌습니다. 8위까지. 반면에 이탈리아가 올라갔고요, 프랑스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는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연금개혁, 노동개혁 때문에 프랑스 전역이 난리였잖아요.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9위에서 7위로 2계단이나 올라섰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프랑스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를 그대로 본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는요,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장은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담하지 못하는 게요, 지금 노동계는요 7월에 총파업을 예상을 하고요, 뭐 50만을 서울에 모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진 이후로 지금 6월에 플러스 5.3%입니다. 그런데 6월에 계속 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월에 뭐 대규모 총파업이 일어나면요, 이거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당장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출에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그 파업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뭘 잘못했다고 퇴진을 하죠? 지금 모든 국민들은 노동개혁을 하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불법을 용인하고 불법을 관용으로 베풀어주는 시대,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때법이 통하고요, 국민정서법이 통하고요, 그리고 괴담과 가짜뉴스가 통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응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7월에도 6월에가 잠시 좋아질지 모르지만 7월에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무역 적자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지금 무역 적자 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1월에 125억 3,2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지금 5월에는 21억 200만 달러의 적자로 적자폭을 계속 줄였습니다. 6월 달에는 1일에서 20일까지 16억 600만 달러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총파업이 일어나면요, 그 총파업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수출에 최악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말입니다, 6위에서 8위에 떨어졌지만
저는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불황형 적자입니다. 이게 불황이 와서 오는 그런 무역적자를 줄여가는 모양새, 수입을 줄여서 무역적자를 줄여가는 모양새, 이것은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참혹합니다. 이 단어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들은요. L자형 침체의 그 깊이가 어디일지, 이게 L자형 침체는 맞지만 그 깊이가 얕게 오래 갈란지 아니면 더 깊이를 깊게 해서 오래 갈란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종 지표를 쭉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침체는 작년 3분기 4분기에 왔고요. 그 침체의 깊이가 현재까지 3분기 연속 작년 4분기, 올 1분기, 올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 3분기나 4분기가 좋아질 거냐? 저는 수출을 보면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시작을 한 판에 이게 생각보다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조금씩 나오지만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게 침체의 깊이를 조금 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데 그 불안한 게 앞으로도 한참을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실물 경제는 더 나빠진다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좋아진다 하지만 그 좋아진다의 어떤 기준이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하는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